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천연가스에서 시작된 에너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천연가스 이야기를 할 때 러시아를 빼놓을 수 없기도 하고 상식 차원에서 볼 때도 이 러시아 천연가스와 관련된 국제 정세가 은근 재밌는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북극 항로가 러시아 천연가스 개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봤었죠. 현재 러시아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천연가스 생산과 수출을 공격적으로 늘려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떤 견제를 받고 있고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꼭 정의하고 갈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천연가스를 PNG와 LNG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에서도 한 번씩 느꼈지만 러시아가 천연가스 수출 1위라고 하더니 또 어떤 때는 카타르와 호주가 1위 자리를 두고 엎치락뒤치락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 거냐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는데요. 일단 천연가스 요 부분 정리 안 하고 이야기 들어가면 혼란스럽게 느끼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연가스는 기체 상태로 내다 파냐, 액체 상태로 내다 파냐에 따라 같은 천연가스지만 시장 성격이 달라서 구분해서 봐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스 생산국이 수출하려는 나라와 가스관을 연결해서 파이프를 통해 수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파이프 내추럴 가스, 즉 PNG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를 파이프를 통하는 게 아니라 배에 실어서 수출하는 건데 가스 수출국과 수입국 간에 파이프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운반 판매를 하죠.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를 초저온으로 냉각시키면 액체 상태가 되면서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들어서 효율적인 운송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천연가스지만 우리는 액화시킨 천연가스라고 LNG로 따로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천연가스는 운송 방법에 따라 LNG와 파이프를 통해 이동하는 PNG로 구분되는 겁니다. 대신 LNG는 수출할 때 기체 상태의 가스를 액화시키는 시설이 필요하고 이 액화된 가스를 이동시킬 LNG 운반선이 필요하고 또한 수입하는 곳에서는 이걸 저장할 시설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기체 상태로 되돌리는 시설이 필요한데요. 기체 상태의 가스를 파이프를 통해 수출하는 것에 비해 설비도 많이 필요하고 과정도 복잡하고 선박 이동까지 있다 보니 운임도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LNG는 수입국 입장에서 LNG 공급처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PNG는 가스관으로 연결된 나라에 바로 수출하는 형태라 운반 비용도 저렴하고 과정도 단순하지만 LNG와는 반대로 고정된 가스관을 통해 공급받기 때문에 공급처를 다변화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단점이 때로는 수입국의 협상력을 낮출 수도 있고 에너지 안보 차원의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건 앞에서도 말했지만 LNG든 PNG든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같은 천연가스지만 LNG와 PNG는 이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가 완전히 다릅니다. PNG를 주로 쓰는 나라가 PNG 공급에 차질이 있다고 LNG 수입만 당장 늘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게 LNG 수입량을 늘리려면 그 규모에 맞게끔 LNG 터미널 규모를 더 키워야 하는데요. 저장시설뿐만 아니라 기화설비, 송출시설 같은 인프라가 같이 커져야 하기 때문에 그게 부족한 상태에서 갑자기 LNG 수입 늘리고 싶다고 그냥 늘리는 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나 대만, 일본처럼 LNG 의존도 높은 국가가 가스관도 없으면서 PNG 수입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안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PNG와 LNG 둘 다 천연가스지만 시장 성격이 다름은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면 이제 슬슬 의문이 해결될 텐데요. 현재 천연가스 수출량 기준으로 순위를 보면 PNG 분야는 러시아가 압도적 1위고 뒤에 이어서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등이 있습니다. LNG 분야는 카타르와 호주가 1, 2위로 비슷한 수준이고 뒤에 이어서 격차를 두고 미국, 러시아가 있죠. 의외로 생각하는 분이 계실 텐데 아직 LNG 수출 분야에서는 러시아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러시아의 PNG 수출량이 워낙 많다 보니 PNG, LNG 전부 포함한 천연가스 수출량은 세계 1위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러시아는 국가 전략적으로 LNG 생산과 수출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제와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이라 정리를 했고요. 아무튼 이제부터는
러시아 천연가스 이야기를 할 건데, 현재 러시아는 세계적인 천연가스 수요 증가세와 함께 PNG, LNG 둘 다 공격적으로 수출량을 늘리고 있는데요. 동시에 견제도 받고 문제도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PNG 부분, LNG 부분 나눠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부 겹치기도 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PNG 쪽을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러시아 PNG 수출 관련해서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노드스트림2에 관한 배경을 이해하면 러시아가 가스관을 통해 수출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이해 가능한데요. 노드스트림은 여러 나라 영토를 통과하지 않고 발트해 해저를 통해 러시아와 독일,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가스관의 이름입니다. 노드스트림 1은 2011년 완성돼 이미 사용 중이고 노드스트림 2는 지난 9월 완공만 된 상태로 아직 사용 단계는 아닙니다. 유럽은 러시아 천연가스의 최대 수입처인데요. 소련 시절 천연가스 소비가 많은 서유럽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소련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가스관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그 가스관은 소련이었던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및 동유럽을 통과하게 만들어졌겠죠. 근데 가스관을 통한 가스 수출 문제는 소련이 해체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소련이라는 나라가 없어지니까 과거 소련의 가스관은 합의에 따라 자국을 통과하는 가스관은 그 나라가 소유권을 행사하게 되는데요. 우크라이나를 지나는 가스관은 우크라이나 소유가 됐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가스관 소유권이 개별 나라들로 쪼개지니까 러시아가 파이프를 통해 가스 수출할 때 가스관이 지나는 그 나라에게 통과료를 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유럽으로 수출되는 가스관의 3분의 2가 과거 소련 소속이었던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다 보니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 수출하는데 우크라이나 변수가 큰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가스 공급 가격이나 가스 통과료 협상 등과 관련해서 서로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갈등이 극에 달하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공급되는 가스관을 잠궈버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우크라이나를 경유해 가스 공급을 받는 유럽 지역이 엉뚱하게 아주 큰 고초를 겪기도 했었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가스관 통과국가 리스크가 생기는데요. 이런 리스크가 적은 새로운 가스관의 필요성이 그때부터 대두되는데 그 해결책으로 나온 대표적인 게 노드스트림입니다. 유럽은 가스관 통과국가 리스크를 줄이고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러시아야 가스관이 지나는 국가 통과료 내고 이런저런 갈등과 변수 없이 진행할 수 있으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서 노드스트림이라는 러시아, 독일 직통 연결 가스관이 만들어져서 2011년, 12년부터 가스 공급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몇 년 뒤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을 해버리면서 서로 관계가 극악으로 치닫자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가스관 의존도를 더 낮추기 위해서 유럽과 러시아가 합의해서 추가로 노드스트림2를 만들기로 하고 2018년 착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 노드스트림2까지 가동되면 1, 2 두 개 합쳐서 유럽 연간 천연가스 수입량의 3분의 1을 감당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가스 운반 루트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일단 EU 차원에서는 싸고 안정적인 가스 공급을 위해서 노드스트림2가 필요한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일부 동유럽 국가들은 이 노드스트림2의 가동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도 이 부분을 완전히 외면할 수 없는 게 러시아 가스의 주요 수송관이 통과하는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가스 통과료 수입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적으로 그 가스관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자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도 일정 부분 대응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노드스트림2가 가동이 되면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 공급할 때 기존에 쓰고 있던 자기들 가스관 사용이 감소하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공급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가스관을 소유한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대응력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특히 러시아와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상황이 심각한데요. 현재 연 2~30억 달러 가스 통과료를 받아오고 있는데 독일은 노드스트림2 가동으로 인한 우크라이나의 수입 감소분을 기금 조성을 통해서 일정 부분 상쇄시켜 주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돈도 돈이지만 러시아가 동유럽 통과 가스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정치 군사적으로 동유럽의 영향력을 한층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동유럽은 안보에 문제가 생길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동유럽의 영향력을 넓힌다는 건 유럽 차원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제로 이어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에너지 관점에서 EU의 싸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노드스트림2를 진행한 건 맞지만 동유럽 안보 문제나 EU의 러시아 영향력 확대 문제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유럽이 무작정 노드스트림을 통한 수입 물량을 늘려갈 수도 없는 게 러시아에겐 PNG 부분 유럽 수출 증가의 장애 요소죠. 그것보다 러시아 PNG 수출 장애 요소로 큰 부분은 예상했다시피 미국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다양한 명분으로 노드스트림2를 반대하고 제재까지 했었는데요. 2011년 노드스트림 1이 가동될 때만 해도 미국이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드스트림 2에 대해서는 대응이 많이 다른데요. 미국의 명분은 노드스트림2로 인해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지면 에너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무기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유럽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반대를 하게 되는데요. 유럽은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무기화할 경우에 자신들이 알아서 제재할 건데 왜 유럽의 합법적인 사업까지 간섭하냐고 반발했지만, 미국은 노드스트림2 가스관 건설에 참여하는 선박에 대해 제재까지 하면서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었죠. 그로 인해 독일과 미국 관계가 냉랭해지기도 했었고요. 그런 명분도 있기야 있겠지만 사실 노드스트림2는 미국 자국의 이익에 방해되는 존재인 건 부정할 수 없는데요. 셰일 혁명으로 에너지 부국이 된 미국은 2016년 이후부터 유럽의 LNG 수출이 급증하던 시기였습니다. 감을 잡기 위해 이야기하자면 미국은 LNG, PNG 다 합쳐서 세계 천연가스 수출 2위 국가인데요. 근데 미국이 워낙 자국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량이 많아서 그렇지 수출량이 아닌 천연가스 생산량으로만 하면 러시아보다 더 많은 양을 생산하는 천연가스 생산 1위 국가입니다. 현재 바이든 정권 들어 미국 자국 내 셰일 산업에 대한 제재도 많아지고 산업 환경도 지난 트럼프 정권보다 불리해진 게 사실이긴 하지만 마치 미국이 셰일 산업을 버린 것 마냥 극단적으로 봐서도 안 된다는 부분을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유럽이 노드스트림으로 저렴하게 러시아 가스를 고정 공급받게 되면 미국이 유럽 LNG 수출 확대에 지장이 있는 건 사실이라 다양한 명분으로 제재를 했죠. 미국 제재에도 러시아 주도적으로 공사 강행했고, 바이든 정권 역시도 초반에는 노드스트림2에 반대를 했지만 유럽과 대서양 동맹 강화가 외교적 우선순위다 보니 결국 노드스트림2 완공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PNG의 유럽 수출의 또 다른 장애 요인으로는 정치 외교력을 등에 업은 미국의 LNG가 장애 요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오늘은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을 확대하는데 PNG 부분에서 어떤 장애 요소가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러시아는 유럽이 마음껏 자기들 PNG 땡겨 써주길 원하지만 유럽은 또 러시아에게 공급받는 PNG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완급 조절을 하려고 하고, 미국은 유럽의 LNG 수출 물량 확대에 방해되니까 또 견제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도 불곰국 스타일로 밀고 나가고는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러시아 LNG 수출 확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